로그 Z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고 라고 나와 있지. 저기서 한번 끊고 얘들아. 우리가 로그 Z가 뭐 n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두는 거야. n은 정수이고 알파는 0부터 1 사이인 소수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녀석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 그랬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써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니? 여기까지 해놓는 게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로그 Z분의 1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 저 녀석의 두 근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쌤이 이 녀석은 식변형을 하면 로그의 Z의 마이너스가 앞에 붙게 되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n의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지. 얘는 지금 그냥 여기에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만 갖다 붙인 거야. 보이죠? 그러면 얘들아, 이 녀석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뭘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볼까? 일단 소수 부분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은데 지금 얘네는 봐봐. 얘는 일단 음의 정수야.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는 얘들아 음의 소수거든? 근데 우리가 소수 부분을 정의할 때는 양의 소수만 돼.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0. 얼마 얼마니까 내가 지금 저 마이너스 알파를 소수 부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1을 멋대로 붙여주고 뒤에 마이너스 1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여기가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우리가 소수 부분을 새롭게 정의하는 테크닉이거든. 1을 더해주고 빼주고 1 마이너스 알파는 무조건 0. 얼마 얼마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뉴 두근이 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해보면 잘 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b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니? 이렇게 새롭게 정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수가 4개가 있는데 식이 4개가 나왔으니까 어찌저찌 다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얘들아 근데 얘는 저 위에 거랑 똑같다 정리하면? 보이니? 그냥 얘는 딱히 의미가 없어. 그냥 똑같은 게 나왔어. 요 n 플러스 알파는 a랑 똑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고 이제 나머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잘 봐봐. 얘들아 쌤이 지금 요 녀석 한번 전개해 볼게. 마이너스 n 플러스 n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는 b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거든? 그럼 봐봐. 이 녀석이 b니까 사라집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나와 있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쌤이 적절하게 정리를 하면 잘 봐.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정리를 또 다시 하면 요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게 되거든? 얘들아 봐봐. 정수에서 소수를 뺐는데 2분의 1이래. 그러면 부정방정식 풀어주면 되거든? n이 얼마고 알파가 얼마였으면 좋겠어? 정수에서 소수를 뺐는데 0.5가 나왔대. 찍어봐. 찍어. 소수가 2분의 1이면 참 좋을 것 같지. 정수는? 우리 정수에서 소수를 뺀 게 2분의 1이야. 그러면 n은 알파 플러스 2분의 1 아니니? 그러면 알파가 우리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소수니까
정수가 되려면 무조건 n 값은 1이어야 되고 알파 값은 2분의 1이어야 된다라는 게 느껴지겠죠?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얘들아. 식 하나로 지금 미지수 두 개를 다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게 우리가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내는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래서 n은 1이고 알파가 2분의 1이다.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a랑 b를 싹 다 구해줄 수 있겠지. n 플러스 알파는 2분의 3, 곱은 2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수 a, b의 값 각각 2분의 3이랑 2분의 1로 구해내면 정답이 나옵니다. 괜찮죠? 얘들아 여기서 복습해야 되는 점은 요 녀석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요거 세우는 거. 이거 복습 잘해 갖고 오세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네. 자, 117번 볼게.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저 녀석의 소수 부분의 합이 4분의 3이래. 그럼 얘들아, 내가 소수 부분에 대한 정보는 안 나와 있으니까 3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세워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쌤이 이 녀석을 구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로그 루트 x는. 그럼 얘들아, 저기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한번 따져 볼래? 조금 어려울 수는 있거든. 여기에서 잘 봐. 내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알파로 쪼갤 수도 있고, 그럼 얘가 정수, 저 괄호친 게 소수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그치? 그 다음에 혹은 얘가 만약에 이럴 수 있어. 그 정수 부분을 2로 두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알파 이런 식으로 두면 어때? 돼 보이지? 안 돼요. 헉, 왜 안 될까요? 알파가 0부터 1 사이거든? 근데 알파가 0부터 1 사이잖아. 근데 1보단 작지. 그러니까 저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못 이겨.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게 되면 음수가 나오지. 그래서 쟤는 음의 소수이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얘는 음수라서 안 됨. 얘는 양수라서 오케이. 그리고 잘 봐. 알파가 0부터 1 사이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더해도 2분의 알파랑 2분의 1을 더했을 때 1보다 작아요. 괜찮지? 알파가 딱 1일 때 저게 1이 될 거 아니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알파가. 근데 알파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저 녀석은 소수 부분을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구하래? 원래 거의 소수 부분과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알파의 소수 부분, 미안해. 소수 부분은 저거고 이 녀석이 4분의 3이면 되니까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 하면 2분의 3알파. 2분의 3알파가 넘어가면 4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알파 값은 3분의 2의 값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게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알파 해주면 정답은 6분의 5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잠깐만 6분의 5나 나온다고? 어? 어? 잠깐만 좀 뭔가 이상하지 않니? 알파 값을 잘못 구했죠. 미안해. 여기가 12분의 1입니다. 그래서 12분의 얼마지? 6, 7. 7이 되겠네요. 내가 왜 방금 어떻게 점검을 한 거냐면
그 합이 4분의 3인데 저 녀석의 소수 부분이 6분의 5면 로그 x의 소수 부분이 음수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뭔가 이상해가지고 문제를 봤어.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괜찮아요? 112번도 갈게요. 다 물어봐 얘들아. 괜찮아. 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일 때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끊고 뭘 적어야 되냐면 로그 x가 2 플러스 알파라고 하고 0부터 1 사이 이거 꼭 써줘야 돼. 그 다음에 자, 저 두 녀석의 값의 합이 정수가 되도록 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보면 어때? 5로그 x인 거 혹시 보이니? 앞에 3 나오고 2 나오고 더해주게 되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로그 x 값이 정수가 되면 되기 때문에 5로그 x는 저 빨간색 식에다가 5를 곱하게 되면 10 더하기 5알파가 나와요. 그러면 10 더하기 5알파가 정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5알파가 정수여야겠지. 그지? 근데 알파는 0과 1 사이인 수잖아. 근데 5알파가 정수가 되려면 알파가 5분의 모식이어야 돼. 그래서 알파는 0부터 0 빼먹으면 안 된다. 0,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삘 받아가지고 5분의 5까지 가면 안 돼. 쟤는 딱 1이니까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나오게 되겠네. 소수 부분이 5개니까 뭐 정수 x 값이 5개가 나오겠죠. 아, 미안해. 그 진수가 5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의 개수는 결국 알파의 개수랑 똑같잖아. 그지? 왜냐면 여기서 x가 10의 알파 플러스 2제곱이니까 알파 값에 따라서 x 값이 싹 다 달라지는 구조로 나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x도 5개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니? 응. 좋아요. 또요? 118? 자, 갈게요. 일정한 온도에서 야 진짜 정말 내가 한 실험이랑 너무 똑같다. 2시간마다 3배가 된대. 정말 번식력이 떨어지는 세균이에요. 우리 대장균이 어떻게 번식하는지 알아? 1시간에 2배가 돼. 근데 지금 얘는 2시간에 3배잖아. 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2시간마다 3배가 된대. 이 세균을 일정한 온도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면 세균의 수가 X배가 된대요. 자, 그러면 2시간에 3배니까 얘들아 4시간 동안에는 몇 배일까? 몇 배일 것 같아? 1번 6배, 2번 9배. 뭐일 것 같아? 각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4시간 뒤야. 그러면 어떤 세균의 수가 몇 배가 되어 있을까요? 몇 배일 것 같아? 6배? 9배? 6배? 자, 또 9배? 태권이는 몇 배일 것 같아? 6배일까? 9배일까? 9배입니다. 까비. 왜 그러냐면 얘는 그러니까 3 더하기 3이 아니야. 3 곱하기 3으로 가야 돼. 내가 이해를 시켜줄게. 세균이 이렇게 한 마리 있었어. 근데 얘가 2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한 거잖아. 그러고 얘가 또 2시간이 지나면 얘네가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겠지. 그래서 9배가 되는 거야. 원래 녀석이 2시간 뒤, 4시간 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의 제곱으로 들어가겠지. 괜찮아? 그리고 얘들아 또 2시간이 지났어. 이제는 바로 대답할 수 있다. 몇 배? 네? 3의 세제곱배인 거야? 그쵸?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봐. 얘를 반띵하면 얘가 나오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2n시간 뒤에는 3의 n제곱배가 되어 있을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n이 지금 24일 때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원래 세균의 수에서 3의 24제곱배가 된 거지. 근데 이 녀석의 자릿수를 물어보고 있어. 상용 로그 때리면 되겠죠. 그래서 24 곱하기 로그 3은요. 자, 0.48에다가 24 곱해볼까? 그러면 얘가 지금 24 곱하기 2 곱하기 0.1이거든요. 그럼 24의 제곱은 576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10을 하면 되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충 구해. 이 정도쯤 나올 것 같지 않니? 정말 대충 계산한 거야. 11.4 맞? 잠깐 12 미안해. 114. 얼마니? 아씨, 너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는 거야? 맞죠? 115구나. 미친 것 같아. 115.2 얼마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115네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거에서 1 더해주면 자릿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116짜리가 나와. 근데 이렇게 크게 나오니? 그렇구나. 크게 나와? 잠깐만. 아, 아, 아. 잠깐만, 0.48이면 이거 0.01이네? 쌤이 지금 심심불안정이라서 그래 얘들아 미안해. 11.5죠? 미안. 심심불안정입니다. 아니 어쩐지 내가 머릿속으로 그래도 얼추 대충 해봤는데 3의 24제곱이면 얘들아 81의 6제곱이잖아. 근데 그게 과연 100자릿수가 나올까 내가 순간 의심이 들었거든. 절대 안 나올 것 같지 않니? 그치? 끽해봤자 100-19에 지금 6제곱을 하면 12자리네요. 그쵸? 답이 12자리가 맞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얘들아 그리고 그냥 여담으로 한번 듣고 가봐. 쌤이 방금 어떻게 한 거냐면 얘가 정말 여담이야. 그냥 듣고 넘어가면 돼. 81의 6제곱이지. 100-19의 6제곱 아니야? 아니 그 맞잖아. 그래서 마음을 열고 봐요. 그럼 얘가 제일 높은 차수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막 뭘 빼고 막 뭐 하겠지. 근데 얘가 10의 12제곱 아니야? 맞지? 얘가 13자리수야. 근데 여기서 뭘 뺐잖아. 그러니까 12자릿수가 나왔겠죠. 듣고 넘어가면 돼요. 아니 생각보다 이렇게 풀 때 잘 풀리는 문제가 많더라고. 계산으로 그 때려. 그냥 장난친 거야. 자 얘들아 넘어갈게요. 더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만약에 뭔가 좀 질문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 너무 좀 자잘하다 그러면 쌤한테 따로 겐톡으로 질문을 하셔도 돼요. 더 없으면 지수함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수가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잘 봐 얘들아. 지수함수를 같이 한번 잘 이해를 해보자. 지수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지수 자리에 x가 들어가요. 그래서 y는 a의 x제곱으로 표현이 되면 이때 x의 범위, 그 다음에 y의 범위를 잘 따져줘야 돼. 정의역과 치역을 먼저 따져보자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이때 지수함수는요, 여러분들 미세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은 a거든, 지금 여기서, 그치?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랑으로 나눠서 풀어야 돼. 자, 얘들아, 범위가 저 두 개밖에 없거든? a가 만약에 1이면 x에 뭐가 들어가든지 다 y값은 1이지. 1의 몇 제곱은 다 1이잖아.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다루지 않아.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이야. 그러니까 y는 항상 0이겠지. 상수함수예요. 다루지 않아요. 얘들아, a가 음수야? 음수면 난리 나겠지. 뽁뽁뽁뽁 막 이렇게 찍히겠지. 불연속해요. 연속 한번 들은 학생들은 뭔 느낌인지 이해가 될 거야. 함수가 이제 불연속한 형태로 띄게 되면서 함수로서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인 것도 고려가 되지 않고, 직관적으로 내가 좀 이해를 시켜주면 밑이 음수일 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가 계속 막 양음 막 바뀌지. 내가 정수점일 때 그렇게 찍을 수 있는데 그 정수와 정수 사이에 있는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건데? 띠로링 이렇게 돼버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음수인 것도 벤. 그래서 남은 게 0과 1 사이와 1보다 클 때밖에 없어.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가.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 전제 조건이 밑이 0과 1 사이와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서 풀게 됩니다. 얘들아, 그래서 내가 저 두 밑의 범위에 대해서 특징을 보여주면, 잘 봐 얘들아.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쌤이 2x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지수함수는요 항상 0,1을 지나요. 밑이 뭐든지 간에 지수가 빵제곱이면 1을 지난다고 배웠었던 거 기억나요? 1을 지나니까 그래서 0,1을 항상 지나고, 그 다음에 2의 x제곱은 1 대입했을 때 2를 지나고, 2 대입했을 때 4를 지나고, 3 대입했을 때는 8을 지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그려질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x가 음수 쪽으로 한번 가볼래?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찍히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을 찍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점근선이 x축이에요. 유진아, 혹시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는 말 들어봤어? 들어보기만 했어? 우리 최근에 배웠던 거 있잖아. 저게 점근선인 이유가 무한대분의 상수이기 때문이에요. 0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모가 계속 커질 거 아니야. 음의 정수로 커지면. 그치? 막 1024분의 1, 막 2048분의 1, 막 4096분의 1, 막 이렇게 막 쭉쭉쭉 분모가 계속 커지겠지. 그러니까 점점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야. 방금 얘기한 내용을 미적분 2에서 배워요. 지수함수의 극한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의 극한이 첫 번째 단원, 수열의 극한 다음에 나와. 무튼 우리가 수학 1에서는 점근선을 설명할 때 극한을 이용해선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냥 대입하면 점점 분모가 커지죠? 그럼 0으로 가겠죠? 그냥 이래버리고 말아.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볼래? 2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
2분의 1의 x제곱은 잘 봐.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2가 나올 거야. 그지? 2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4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올라가겠죠? 마3 대입했을 때 8. 그 다음에 1 대입했을 때 2분의 1. 2 대입했을 때 4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얘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이 저 x축까지 쭉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놓으니까 선생님 저 이제 알겠어요. 뭔데요? 밑이 1보다 클 때는요. 증가하는 함수고요.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요.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두 함수 모두 다 치역은 0보다 커. 그치? 왜냐면 점근선 기준으로 다 위쪽에 있잖아. 우리 유리함수에서 치역 구했었던 거 기억나? 그거랑 똑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는 평행이동이 되기 전에는 항상 0보다 크다. 꼭 외워두세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지. 지금 뭐 x값 중에서 대입 못하는 x값 있어? 모든 x 대입해도 다 하나씩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만약에 공역을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어.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잘 봐. 쌤이 글로 써줄게.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요. 공역이 통상적으로 공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가 맞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공역을 축소시킬 수 있잖아. 공역을 내가 양의 실수 전체라고 전제를 깔아 놓는다면 우리 아까 치역 뭐였지? 0보다 크다고 그랬지. 근데 정의역은 실수 전체잖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공역도 양의 실수 전체라고 그랬어. 그러면 지금 공역이랑 치역이 서로 어때 보여? 같아 보이는 거 느껴지네? 공역이 양의 실수 전체일 때 지금 치역이랑 똑같아졌지? 내가 공역을 양의 실수 전체라고 줄이는 순간 저 녀석은 1대1 대응 함수가 됩니다. 우리 기말고사 잘 치고 왔기 때문에 기억할 거야. 1대1 대응이 뭔지. 만약에 문제에서 공역의 범위가 그냥 실수 전체야. 정의역처럼.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고 그냥 1대1 함수겠지. 장난질 많이 칩니다. 내신에서. 수능에서는 안 치거든. 수능은 그냥 얘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 존재해.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 그리고 이 녀석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야. 우리 지수랑 로그 배울 때 로그 증명할 때 그 로그 값 구할 때 그냥 역함수 과정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특정하게 지수를 구할 때 이용하는 방식이 마치 역함수를 구하는 방식과 동일한 거거든. 근데 일부러 그렇게 설명은 안 했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근데 우선적으로 지금 지수함수에서는 1대1 대응이다 정도만 알아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 개념서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잘 봐. 잠깐만. 요 멘트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세요. 앞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요게 이제 정의역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얘를 공역이라고 친 거야. 얘도 임의적으로 지금 공역을 축소시켜서 함수를 정의를 한 상태거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혼자 공부할 때 잘 안 보여. 그냥 읽고 넘어가게 되기 망정인데 우리가 지금 요 멘트를 공부해두는 이유는 이걸 바탕으로 로그 함수를 구할 때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활용해서 구할 거기 때문에 1대1 대응이어야만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수함수 자체를 저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다 이거인 거야.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공역은 양의 실수 전체에서만 생각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편하자고 약속을 한 거야.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점근선, 그 다음에 증가감소, 정의역, 치역 다 설명했고 얘들아 여기서 그리고 이 두 녀석을 보고 이 두 녀석은 어떤 관계인 게 뭔가 보일까? 딱 어떻게 한 것 같아? 뭐 데칼코마니 그치? Y축 대칭 관계인 게 보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응? 얘들아 봐봐. 내가 A의 X제곱이 있어. A가 1보다 크다고 해보자. 내가 이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려면 뭐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응? Y축 대칭 이동은 뭐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그거는 Y는 X 대칭이에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Y축 대칭인 게 구해져. 기억나? 그래서 내가 F 마이너스 X를 구해보면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나타나지지. 얘는 A분의 1의 X인 거 보여? 서로 대칭 관계라는 게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밑이 역수가 되면 Y축 대칭 이동시켰다고 외우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2의 X제곱 그래프에서 밑이 2에서 2분의 1로 역수가 돼버렸잖아? 그러면 얘는 Y축 대칭 시켰네 라고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3의 X제곱이면 여기는 3분의 1의 X제곱이랑 그 Y축 대칭 관계인 거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얘들아 쌤이 너네 공수 1부터 가르친 게 아니잖아. 그리고 공수 2도 거기 도형의 방정식 쪽은 내가 안 가르쳤잖아. 이제부터 수식보다는 다 그래프로 문제를 풀게 돼요. 근데 대수에 나오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랑 그 다음에 수학 2에서도 이제 3차함수, 4차함수 다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유리해. 이걸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그래프랑 친해져야 되기 때문이야. 우리가 공수 2에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열심히 공부를 했잖아. 그거를 풀 때 너네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만약에 약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뭔가 약하고 그러면 지금 요 파트를 공부할 때 나는 무조건 그래프를 잘 공부해서 그래프로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고2 때 살아남을 수가 있어. 수식으로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풀려면 풀죠. 근데 한 20분 걸릴 거를 2분 만에 풀 수 있어. 여기가 차이가 훨씬 심해. 그리고 쌤은 여기에 대한 모든 연구가 다 끝난 상태거든. 여기는 수능 범위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모르는 게 없을 거야. 여기에서는. 내가 오히려 공수2에서 훨씬 더 허덕일 수 있지. 여기는 쌤이 못 푸는 문제가 거의 없을 거거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랑 그다음에 수2에 나오는 것들은 내가 모든 거를 다 연구하고 이제 분석했을 때 내가 느낀 점은 뭐냐면 무조건 그래프로 풀어야 돼. 수식으로 풀면 안 풀려요. 나도 한번 해봤거든. 내가 이거를 수식으로 개길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대학교 걸 써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니? 그치? 너네가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래프랑 친해질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함수의 특징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본인이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게 살짝 부족하고 약하다. 그래프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하다 하면 어차피 지금 그냥 공부하는 단계잖아. 그냥 뭐 쪽팔리고 이럴 거 필요 없이 그냥 공수2의 도형의 방정식 파트 있잖아. 그리고 거기 도형의 이동?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 있지. 무조건 잘 공부하셔야 돼요. 한 번 더 가서 막 이제 내가 온갖 대칭 이동을 다 들먹일 거거든. 그러니까 선대칭, 점대칭, 그리고 그게 단순히 원점 대칭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A, B 대칭 혹은 뭐 X 이퀄 M에 대한 선대칭 이런 거를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어. 물론 쉬운 거는 풀 수 있지. 근데 고난도 문제는 못 풀어. 그리고 계속 이런 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내신 기간 때 어쨌든 학교에서 막 부교재 프린트 주고 할 거 아니야? 그게 싹 다 고3 기출문제거든? 그리고 최근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굉장히 어렵다고 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 최신 기출들이 다 어려워.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최신 기출들을 막 뿌렸을 때 이게 너네가 감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좀 빡세게 공부를 해둬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가 점검을 해서 만약에 내가 도형의 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못했다. 그냥 계속 복습해. 전혀 이상할 거 없고 도형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를 싹 다 복습을 하면서 여기를 따라와 줘야 돼. 쌤이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는 정의역, 치역, 그러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 그 다음에 점근선 분석해야 되고 앞으로 배우는 함수에서는 다 점근선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아가서 이제 삼각함수 배울 때 또 가르칠 게 있을 텐데 주기성이랑 대칭성 이런 것도 싹 다 고려를 해야 돼. 그리고 어차피 대칭성은 매번 고려해. 우리 유리함수 배울 때도 원점 대칭 고려했고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직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과도 대칭이고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과도 점대칭이고 별의 별 대칭성을 다 공부했단 말이야. 근데 고1 때는 수식으로 뭔가 잘 풀렸다면 지금은 수식으로 안 풀려요. 특히 직선이랑 지수함수, 뭐 직선이랑 로그함수 이렇게 섞여서 나올 때는 수식으로 풀 수가 없어. 지수랑 로그가 섞여 나와. 수식으로 못 풀어요. 근데 그래프로만 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먼저 그려야 돼.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그냥 수식만 딥다 적는 게 아니라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부터 그려주세요. 딱 지금 그 마인드 세팅을 하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잘 봐봐. 쌤이 fx를 a의 x제곱이라고 정의를 했어. 뭐 미세 범위를 딱히 정해두지는 않을게. 이때 잘 봐. 얘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함수는 f의 x-p라고 쓸 수가 있고 얘는 a의 x-p제곱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평행이동 됐다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얘는 항상 0,1을 지나거든. 그러면 이 정점이 p,1을 지남으로 바뀌면서 해석이 됐으면 좋겠어. 점이 그냥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평행이동을 할 때는 뭐 그래프의 생김새나 뭐 이런 게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요 미세 범위에 따라서 이 지수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얘들아, 그리고 쌤이 지금 x축으로 평행이동을 했지. 우리가 지금부터 잘 기억해야 돼. x축으로의 평행이동은 정의역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치역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죠? 근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잖아. 그러니까 얘가 평행이동을 해도 실수 전체인 건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하니까 잘 들어야 돼. 자, 내가 저 fx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게. 그러면 이 녀석은 fx에다가 플러스 q만큼 해주면 되겠지.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 우리가 y-q는 fx라고 쓰면 돼요. 도형의 이동에서 y 대신에 y-q를 대입한다라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이항시키면 y는 fx 플러스 q가 되고요. 얘는 a의 x제곱 플러스 q로 그래프를 쓸 수가 있는 거야. 따라오지? 자, 얘들아,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켰네. 원래 이 녀석의 치역은 얘들아 y가 0보다 컸죠. 근데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저 치역도 변하게 되는 게 느껴지지. 우리 유리함수에서 했던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이 녀석의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랬는데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다 y-q를 대입했다고 쳐봐.
이렇게 돼서 치역이 y는 q보다 크다가 되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x에서 y는 q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완전 유리함수랑 똑같지? 그치? 이해되지?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그래서 얘들아 지수함수에서 평행이동을 할 때는 y축 평행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치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요 y축으로 평행이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짬뽕시키게 되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게 되면 y는 a의 x-p제곱에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녀석은 지나는 점이 p,1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p,1 플러스 q입니다. 미안해요. p,1 플러스 q가 되고 이때 점근선은 y는 q가 돼요. 그죠? x쪽은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그대로야. 쌤이 여기서도 정점을 하나 써주면 0,1짜리가 0,q 플러스 1이 되겠죠? y축으로 q만큼 올린 거니까. 그래서 이 정점이 x랑 y 동시에 평행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다. 이 정도만 인지를 해두고 넘어가면 돼요. 자 얘들아 그리고 중요한 거 대칭이동 들어갈게. 잘 들어야 돼. 쌤이 x축 대칭, y축 대칭 한번 다 해볼게. 얘들아 x축 대칭하면 뭐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였는지 기억나?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가 지금 y는 ax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y는 ax제곱, y는 fx 이 녀석을 뭔가 그냥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y는 a의 x제곱에서 지금 다 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x축 대칭하면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이 되는데 우리는 항상 y는으로 나타내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a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게 대칭 이동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얘들아 잘 봐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밑이 1보다 클 대로 내가 한번 정의를 해놔 볼게. 이렇게 생겨 먹었었겠지. 내가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면 얘가 아래쪽으로 대칭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괜찮아? 이게 요 그래프가 된 거야. 자 그리고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지금 y의 부호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기 때문에 치역의 변화가 생겨요. 그 그래프만 봐도 알겠지? 치역이 y는 0보다 크다였는데 잘 봐. 점근선은 y는 0이었고 자 여기에 치역에도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대칭이동의 원리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정리하게 되면 y는 음수고 y는 0은 다행히도 그대로네. 그치? 그래서 점근선은 x축으로 그대로인데요. x축보다 아래쪽에 함수가 그려져요 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야. 이게 x축 대칭이동이 갖는 의미야. 지수함수에서.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쌤이 아까 이건 해줬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y가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뀌게 돼요. 얘는 a분의 1의 x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돼. 이게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괜찮니? 응.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을 시켜. 그 원점 대칭을 시키면
뭐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거나 혹은 y축 대칭한 다음에 x축 대칭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원점 대칭이 된 녀석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야. 그리고 얘는 y는 마이너스에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이 녀석은 여기에서 잘 봐. 치역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잘 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지금 얘는 증가한다라고 표현하거든.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봐봐. 얘는 감소로 바뀌었지. y축 대칭은 감소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요 x축 대칭도 감소로 바뀌었지. 그지? 근데 얘들아, x축 대칭이랑 y축 대칭을 동시에 하면 증가로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증가다.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마치 이런 느낌이야. 자, 한 번 대칭 이동시킬 때마다 감소 증가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x축 대칭하면 감소인데 y축 대칭하면 감소인데 걔를 다시 x축 대칭 이동하면 감소 함수가 감소하게 되니까 증가 함수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이 그래프랑 같이 좀 이해를 하고 잘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치역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되는 거라서 x가 자체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도 실수 전체여서 정의역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따질 때는 치역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x축 평행이동보다는 y축 평행이동에 좀 더 예민해져야 되며 y축 대칭이동보다는 x축 대칭이동에 더 예민해져야 돼. 이 말이 와 닿니? y의 변화를 가져오는 녀석에 예민해져야 된다라는 소리야. 이 마인드가 있어야 너네가 그래프로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어.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서 그러는 거야. 이거랑 관련 지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y는 3분의 1의 x제곱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 자, 저 녀석은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감소하는 녀석이었겠지. 그치? 우리 아까 3의 x제곱을 y축 대칭 이동시킨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그래서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거야. 그리고 항상 0,1을 지나고. 그죠? 그리고 얘들아, 집에 가서 막 진짜 본인이 와닿을 때까지 한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런 것도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나오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9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느낌을 가져가면 좋을 거야. 공부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좋아. 자, 항상 0,1을 지나죠. 그리고 애당초에 y 값이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뭔들 땡이야. 그치? 1,0을 지나는 거야. 미안해. 0,1을 지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 아니죠. x축이죠. 그러니까 땡이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3, 4분면 지나지 않고 있죠. 1, 2, 4분면만 지나.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고 있으니까 땡. 그래서 정답이 뭐 D급밖에 없네요.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 124번이 있다가 너네한테 다 풀릴 거거든? 요 125번이 확인 체크에 들어가 있어서 자, 이 녀석을 한번 같이 풀어볼게. 좀 재밌어 보여서 자 얘들아 기억 볼래? 기억은 자 이런 거 풀 때 그냥 하란 대로 해. 문제가 되게 더럽잖아. 사실 기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지금 이 문제 풀 때. 좌변 볼게. fx 플러스 1은 a에다가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변하지 않겠니? 그리고 a의 fx는
a 곱하기 a의 x제곱이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혹시 느껴져요? 똑같죠? 그래서 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f의 마이너스 x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a분의 1의 x제곱이죠. 그지? 맞지? 역수니까. 그리고 얘들아 fx분의 1은 a의 x제곱분의 1이니까 그냥 위에 거랑 똑같은 거 보이니? 그지?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둘이 서로 똑같다. 그래서 니은도 참.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얘들아. 자, x제곱을 x 자리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지. x 자리에 그냥 x제곱을 넣은 거야. 합성함수야. 그리고 내가 fx를 제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쓰겠다는 의미인 거야. 얘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2x제곱이 돼요. 그러면 얘랑 얘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르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당연히 달라. 그러니까 디귿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볼게. 얘는 a의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되겠고 그 다음에 f의 x는 그냥 a의 x제곱이고 fy는 a의 y제곱이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a의 x 플러스 y가 되는 거 혹시 보이니? 그러니까 똑같아지지? 그래서 리을이 참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쌤이 잘 봐, 얘들아. 얘를 봤을 때 이 녀석은요 지수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되었을까가 보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수함수는 너네가 여태 배운 다른 함수들과 다르게 지수법칙이란 걸 써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x축으로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다라는 거는 앞에 개수로 빼낼 수가 있어. 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로 넘어와 볼게. 얘들아, 우리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a의 x-p제곱이 되지. 그치? 근데 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지수 법칙을 활용을 해서. 선생님 쓸 수 있는데 어쩌라고요? 얘들아 이제 막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y는 2의 x제곱을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해서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 막 골라라 막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잖아. 그치? 막 1번 막 무난한 거 나옴. 2의 x-4 가능하지? 2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뭐 얘도 뭐 대칭하고 평행 이동하면 가능해지겠지. 그치? 그러다가 3번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저게 만약에 다항함수였다면 그러니까 뭐 2차 함수나 뭐 이런 녀석이었다면 앞에 개수가 달라졌으니까 그래프 개형이 달라져서 틀렸다라고 해석을 하잖아. 당연히 맞지. 그게 다항함수일 때는. 근데 지금처럼 지수함수일 때는 있잖아. 저 4가 평행이동으로 올라갈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얘가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에 2의 x 플러스 2제곱으로 바뀌면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면 포개질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갑자기 머릿속에 띠용. 쟤 왜 저래?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태건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역배 한번 해볼래? 안 될 것 같아. 정답은 됩니다. 올릴 수 있어. 띠용. 로그를 활용하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봐. 이 5가 2에 로그 2의 5로 바꾸면 이 녀석은 2에 x 더하기 로그 2의 5가 됩니다. 마음을 열어봐 얘들아. 얘들아 마음을 열어. 포기하지 마. 5라는 숫자를 우리가 2의 로그 2의 5제곱으로 바라볼 수 있어. 그치 맞지 맞지 우리 이거 했어.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저런 식으로 바꿨잖아. 얘는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앞에 계수가 뭐가 오든지 간에 지수함수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다 포개서 뭐 만들 수 있어요. 지금처럼 해석을 해야 돼. 당연히 너네가 지수함수 처음 배우는데 이거는 지수함수를 배운 학생들도 처음 들을 수 있거든.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지수함수 앞에 어떠한 계수가 와도 충분히 다 포개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익혀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문제 나와. 개념 원리엔 있었나? 나 그거 기억이 안 나네. 뭔가 없었던 것 같아. 개념 원리? 연습 문제 쪽에 하나 있었나?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차근차근 할 거야. 쌤도 같이 차근차근 도와줄게. 잘 봐. 쌤은 이런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가르칠 때 항상 원래 거를 먼저 생각을 하라고 하거든. 그 원래 거에 정의역, 치역, 뭐 구하라고 하는 거 점근선의 방정식을 다 써놔. 그 다음에 그거를 평행이동 시켰을 때를 적용을 시키면 돼. 그래서 잘 봐. 얘는 원래 이동시키기 전에는 원형이 뭐였을 것 같아? 제일 예쁜 모양. 과감하게 얘기해. 그렇죠. 2x제곱이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렇죠? y축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이동한 그래프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다 기존 거부터 먼저 적어.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치역은 y는 0보다 크다야. 근데 얘를 좀 더 있어빌리티하게 쓰면 y바 y가 0보다 크다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살짝 조건제시법 느낌으로. 뭔들 그냥 쓰세요. 그 다음에 전방은 y는 0입니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써놓고 얘들아 요 평행이동을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근데 쌤이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에서는 x축 평행이동은 그렇게 안 중요하고 y축 평행이동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지. 왜냐면 여기서 바뀌는 게 여기 정의역은 그냥 똑같아요. 근데 치역이랑 전방이 바뀌게 돼요. 얘네는 각각 어떻게 바뀌냐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요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로 바뀌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 쓰면 돼.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냐면 잘 봐. 원래 게 y는 2의 x제곱 이렇게 있고 0,1과 1,2를 지나겠지. 쌤이 왜 1,2 점도 찍어주냐면 0,1은 우리가 밑이 2든지 3이든지 뭐 몇이든지 간에 다 지나니까 공통점은 될 수 있지만 특수점은 아니기 때문에
밑이 2인 거를 확정 지어주기 위해서 x에 1을 대입했을 때 y 값이 2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한마디로 밑을 알려주는 정보인 거야. 이 녀석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겼잖아? 그러면 너네가 이거 편하게 그리면 돼. 이거 다 이렇게 대각선 아래로 한 칸씩 내린 거잖아. 그쵸? 그래서 1,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1이 되겠지. 이 두 녀석을 똑같이 지나게 될 텐데 조심해야 되는 거 new 점근선을 그려줘야 돼요. new 점근선을 그려주면서 저 곡선으로 우리가 이동을 시키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이게 y는 2의 x-1제곱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너네가 항상 원형을 먼저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평행이동된 녀석을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볼게. 자, 2번은 자 원래 녀석이 뭐였을 것 같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얘를 3x제곱으로 바라보게 되면 또 막 y축 대칭 이동 한번 한 다음에 평행 이동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 그래서 얘는 원형을 3분의 1의 x제곱으로 바라보고 이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만 평행 이동을 시키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봐봐. 이 녀석의 셈이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똑같아. 그 다음에 전방도 y는 0이야. 그죠? 이 녀석은 y축으로만 1만큼 이동했으니까 정의역은 똑같은데 y쪽은 y와 y가 1보다 크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방은 y는 1이 될 거야. 그치? 그냥 한 칸만 올린 거네. 그럼 너무 쉽다. 여기에서 3분의 1의 x제곱은 감소하는 녀석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자 0,1 당연히 지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밑이 0과 1 사이인 녀석에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좋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이 나오니까 좀 이쁘잖아 점이. 그러니까 1,3분의 1을 찍어도 돼. 근데 그냥 마이너스 1,3 찍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를 아래쪽으로 한 칸 내리니까 new 점근선 그려주시고요. 미안해 한 칸 올렸어. new 점근선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 그래프가 한 칸 이렇게 올라간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나는 점은 0,2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지수함수 뭐 이런 식으로 나타만 내주면 끝나게 되겠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잘 따져주고 점근선 잘 그려주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 잘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아래 126번 다 그려보세요. 잘 좀 이용하세요. 네, 자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쭉쭉 갈 거야. 자 우리가 함수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뒤에 자 여기서 한번 끊고 적으면 2의 x-2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끄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 그럼 얘들아 x축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고 그랬어. 그지?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의 x-2제곱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얘 식을 봐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수를 지수를 개수로 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게 납득이 돼야 돼. 왜냐하면 2의 x제곱만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이니까. 괜찮니? 응.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b의 값이 마이너스 1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애들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틀리냐면 보통 애들이 x축 대칭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에다가 쌤은 지금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상태잖아? 여기에서 애들이 y는 그냥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버리거든. 그냥 여기 개수만 그냥 바꿔주는 거야. 뒤에 상수는 부호를 안 바꿔주고. 그러면 틀려요. 이거 꼭 조심해야 돼. 진짜 많이 틀린다. 다들 뭔가 한 번쯤 경험이 있을 거야. 이런 거를 잘 조심하면서 풀어야 돼.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꼭 기억해.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대수 관계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얘는요. 푸는 방법이 너무 다양한데 지수 함수를 이용해 달라고 뭔가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쌤이 지수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얘들아, 얘는 3의 0.5면 얘들아 분수로 쓸게. 2분의 1제곱이고요. 3의 얘는 2분의 세제곱인 거 보이니? 가운데 거. 그 다음에 뒤에 거는 3의 3분의 2제곱인 거 보여? 얘들아, 우리 앞에서 지수 쪽 배웠을 때는 저렇게 지수 자리에 분모가 있을 때 그냥 싹 다 그냥 뭐 최소 공배수 곱해가지고 계산했던 거 기억나지? 6을 곱해서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6을 싹 다 곱해서 계산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도 돼. 어차피 뭐 내신 기간 때 그 앞쪽이랑 지금 이쪽이랑 다 시험 범위에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냥 싹 다 6제곱해서 비교를 해도 되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단어 배웠을 때는 우리가 제곱을 해서 비교를 했었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지수함수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 녀석을 지수함수의 함수값으로 바라본다면 얘네가 각각 뭐가 되냐면요. y는 3의 x제곱이 이렇게 있을 때 2분의 1을 대입하고 3분의 2를 대입하고 2분의 3을 대입한 게 각각 저 녀석들이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해되니? 여기가 이제 3의 2분의 1제곱, 여기가 3의 3분의 2제곱, 여기가 3의 2분의 세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지게 되어버리는 거야. 함수값으로 비교를 하겠다라고 이제 지수 함수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거 그냥 전체 다 6제곱 한 거랑 지금 이거 대소 비교한 거랑 아예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못했던 이유가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그때 당시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수함수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내서 풀면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이 1등, 얘가 2등, 이 녀석이 꼴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요. 밑이 0.1인 지수 함수를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10분의 1의 x제곱입니다. 괜찮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요 값들을 대입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마이너스 0.1은 이쪽에 있겠지. 겁나 작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뭐 요런 라인에 있을 거야. 마이너스 0.5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4는 뭐 저 뒤쪽에서 빡 이렇게 찍히겠지. 그러니까 얘가 1등, 이 녀석이 2등, 이 녀석이 꼴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 부등호 방향은 각자 자 이쁘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값을 바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래프 개형을 대충 다 그릴 수 있고 문제를 받아볼 수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쉬워서 쭉쭉 나갈 거야 지금부터.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가 3의 x제곱인 그래프예요.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이 4일 때 mn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 자, a 플러스 b를 뜬금없이 줬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각각을 한번 나타내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M을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성립이 될 것 같고, 그죠? M을 대입한 거야. 얘가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BN을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쵸? 얘들아, 문제에서 준 게 뭐냐면 A 플러스 B가 4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두 관계식을 곱하고 싶어. 곱하면 M에는요 3에 A 플러스 B제곱이 나오는 거 보이나요? 근데 A 플러스 B가 4라고 그랬으니까 이 녀석이 81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값이 그냥 81입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수함수가 지나는 두 점을 문자로 나타나 있지만 잘 대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쉽다.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도형의 넓이 구해볼게요. 얘들아 봐봐. 저 지금 두 녀석은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녀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우와, 나 진짜 대충 그렸는데 좀 잘 그린 것 같아. 0,1, 2,1. 아, 얘가 여기만 딱 지났으면 되는데. 깨비. 이런 식으로 있고, 이 녀석이 이만큼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죠? 괜찮지? 자, 그 다음 y는 1과 3으로 둘러싸인 녀석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y는 1, y는 3. 그러면 이런 식이네.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요. 우리가 미적분 2의 지수함수의 정적분을 이용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쪼갭니다. 네, 그래프를 쪼개주세요. 얘가 잘 볼래? 요렇게 쌤이 보조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녀석이 평행이동이 되면 있잖아. 여길로 혹시 오는 거 보이니? 이렇게.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지, 그치? 이차함수 같은 거 넓이 구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탈적으로 구하게 되는 넓이는 요 녀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좀 어렵지. 왜냐면 저 지점의 x좌표를 내가 구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힘들기 때문에 쌤이 뭐라고 근데 물론 이래도 돼 얘들아. 이거 두 칸짜리니까 두 칸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구해도 되는데 너네가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걸 염려를 했냐면 혹시라도 이 지점의 x좌표를 직접 찾아서 구할까 봐. 그 얘는 뭐 구할 수는 있지 뭐 못 구할 건 없어요. 얘는 로그 2의 3으로 구하시면 돼요. 근데 좀 귀찮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이동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때 요 길이가 그냥 2인 거를 바탕으로 구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2는 정답은 4.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지.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로 문제가 바뀐 겁니다. 얘들아, 그래서 이거 끝났어? 얘는 뭐 평행사변형을 그렸네요? 뭐 그럴 수 있지. 자, 얘들아, 여기 진짜 별거 없고요. 우리가 이 단어는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단원이야.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는 지수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냥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애들 푸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수 원 실력이 뽀록이 나는 거야. 좀 많이 어려워. 그 외에 우리 부등식에서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근해 분리라고 표현하나? 그 막 2차 부등식 단원에서 막 두근이 뭐 2와 3 사이에 있고 막 뭐 그런 조건 써면서 뭐 F2 대입했을 때 뭐 양수, F3 대입했을 때 양수 막 이런 거 막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쪽이 좀 킬러 파트였잖아. 그게 기본으로 깔려요. 그래서 이제부터
공수 원 쪽에 그쪽 어려운 파트를 못하면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대수의 영역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대수 실력이 없어서 문제를 못 푼다의 느낌은 아니고 공수 원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좀 막힌다? 그러면 공수 원에 다시 잡아야 돼. 혼자서 개념 원리로 한 번씩 더 공부를 하고 오라는 이야기인 거야. 좋아요. 한번 가볼게 얘들아. 쭉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프를 분석하면서 한번 잘 구해보자.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갈게 얘들아. 우리가 지수함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0보다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인데 미세 범위에 따라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한 지수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게끔 될 때는 정의역의 범위에 제한을 둡니다. 마치 우리가 2차 함수 혹은 1차 함수 때 최대 최소를 구했던 그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유무리 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도 우리가 정의역의 범위에 제한을 뒀었지? 똑같아. 그냥 함수만 낯선 지수 함수로 바뀐 거야. 배우는 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고3을 가도 똑같아. 그냥 굉장히 더러운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쌤이 러프하게 그래프를 그릴 거야. 미세 모양을 보고 밑이 양수면 그냥 이렇게만 그릴 거고요. 밑이 음수면 미안해. 밑이 0과 1 사이면 이런 식으로만 그릴 거야. 알겠지? 잘 따라와. 자, 1번 문제 볼게. 1번은 밑이 3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입니다. 마이너스 2랑 1을 이런 식으로 찍어.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런 다음에 얘는 지금요. 요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심지어 1대의 대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2일 때 최소를 갖고 1을 대입했을 때 최대를 갖겠네요. 선생님. 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의 빵제곱이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을 때는 3의 세제곱이니까 27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27 바로 구하면 돼. 아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연습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얘들아 이런 거 그리면서 풀어 그냥. 여기 뭐 정확하게 뭐 그리든가 0 대입하면 여기가 9고 뭐 이런 거 그리면서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쌤이 미세 모양만 보고 그래프 러프하게 그려서 푸는 거니까 다들 이렇게 푸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얘들아. 얘는 밑이 뭘까? 1번 2, 2번 2분의 1. 뭘 것 같아? 밑이 뭘까? 2분의 1이야. 왜냐면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역수취해서 쓰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밑이 2분의 1인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지금 저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2 대입하게 되면 각각이 최대랑 최소가 나오게 되겠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의 2제곱이고 2를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최대랑 최소가 각각 이런 식으로 구해질 수 있을 거야. 선생님 진짜 그래프 개혁만 알면 정말 개꿀이네요. 맞아요. 얘들아 3번 볼게. 얘는 뭘까? 두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어 얘들아. 그럼 곱한 걸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뭐 해야 되나요 선생님? 아니에요. 얘는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묶입니다. 이해됐어? 얘들아 3분의 4는 1보다 크죠? 증가하네. 증가하면서 빡 그려놓고 그 다음에 0 대입했을 때 얼마 1 대입했을 때 얼마 이렇게 각각 다 구해주시면 돼요. 0 대입하면 1이고요. 1 대입하면 3분의 4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별거 없지.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그냥 지수함수가 끝나요. 자, 이제부터 천천히 같이
이제부터 2차 함수 문제 풀고 가는 거야. 자, 봐. 8번 볼게. 우리가 저 녀석이 x = a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그러면 잘 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봐 얘들아. 밑이 2처럼 보이죠? 맞지? 근데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도 돼. 근데 전혀 상관이 없어. 둘 중에 뭘로 풀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오거든? 쌤은 그냥 밑을 2로 바라보고 풀어볼게. 자, 쌤이 이제 저 지수에 있는 2차식을 치환하는 거야. fx로. 그 얘는 있잖아. y는 2의 fx 제곱이 되는 거야. 얘는 합성함수인 게 보여야 돼, 얘들아. 2의 x제곱이 겉함수고 속함수는 fx라는 2차 함수인 거야. 보이지? 보여 안 보여? 자, 이 녀석은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fx를 합성한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속함수의 치역의 범위가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지. 그치? 이거 우리 유무리함수 할 때 했던 거야. 주장창하고 왔던 거. 우리가 그래서 쌤이 fx의 치역을 구할 거예요. fx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1의 제곱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쌤이 이건 그냥 빨리 한 거야. 그러면 이 참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겠지? 1,3을 지나. 그러니까 x의 범위에 지금 제한이 있어 없어? x의 범위는 없지? 그러니까 f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3이니까. 그러면 이제 요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x제곱이 겉함수잖아. 그 다음에 속함수의 치역이 지금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y는 2의 x제곱인데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상황인 거야. 이해가 되니? 근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할 때 있잖아. 얘를 t로 두세요. 그러니까 뭐 fx 자체로 둬도 돼. 이 fx가 이게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거거든. 가로축이 fx축이 돼버려. 근데 우리가 보통 fx를 t로 치환해가지고 그냥 가로축이 t축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쌤은 너네가 조금 더 편하게 쌤이 t로 치환을 해줘 볼게. 내가 얘를 t로 둔 거야. 그럼 이제 가로축이 t축이 되고 세로축이 그냥 y 값이 되는데 이의 t제곱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3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정의역이 지금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니까 y 값은 8보다 작겠죠. 근데 0보단 커요. 지수함수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x가 얼마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한 거는 얘들아 t가 3일 때 최대값은 8이야. 동의하지? 근데 얘들아 문제에서 x가 a일 때거든? 근데 지금 t가 3일 때니까 t가 3이기 위해서는 x가 1일 때입니다. 여기 x값. x가 1일 때 함수 fx가 3이라는 최대값을 가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x가 1일 때 이 녀석이 지금 t의 값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t가 3일 때라고만 쓴 다음에 이거 3 적으면 틀리는 거야. 그냥 이 녀석이 x가 얼마일 때까지 찾아내줘야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a랑 b의 값은 각각 구하면 1이랑 8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수함수랑 2차 함수랑 합성이 됐을 때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야. 지금 이 문제는 x의 범위 제한이 없잖아.
아래 확인 체크를 보면요. 범위 제한이 혹시 여기도 없네? 뒤쪽에 풀다 보면 나올 거야. 범위 제한이 있는 녀석으로 지금처럼 나오거든? 열심히 풀어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지금 반복되는 형태를 이용해서. 자, 얘들아, 그 다음 봐봐. 지금처럼 정의역이 제한이 돼서 나와. 정의역이 제한이 돼서 나와. 쌤이 이번에는 그냥 fx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바로 t로 둬줄게. 이때 x의 범위가 1에서 4 사이래 얘들아. 그지?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녀석을 통째로 t로 치환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y는 4분의 1의 t제곱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우리 이차 함수 관점에서 본다면 요쪽이 t축이 되고요. 요쪽이 x축이 되는 상태에서 얘들아 봐봐. 요 이차 함수 그려볼래? 얘는요. 2랑 4가 두 근이네. 보이지?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x-2랑 x-4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그 다음 봐봐 얘들아 1에서 4까지죠. 1은 어딘가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1에서 4까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지?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가 t의 최소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들아 대칭축 3이지? 3 대입했을 때 우리가 y값은 얼마 나오지? 1 정도 나오나? 그죠? 1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t의 범위는 마3에서 1 사이입니다. 괜찮죠? t의 범위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냥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1을 대입했을 때가 각각 최대랑 최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최대랑 최소 두 번 구하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고 잘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4에 세제곱하면 여기 64가 나올 것 같아. 4분의 1에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랑 최소를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여기서 만약에 x값이 얼마일 때 최대값이 얼마다. x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 얼마다라고 했을 때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t가 마이너스 3일 때는 x가 1일 때고 t가 1일 때는 x가 3일 때야. 이차 함수랑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돼. 보이니? x가 1이었을 때 t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그때 최대값을 갖는 거야. 이런 걸 이해를 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얼마 안 남았어. 여기다 쉬우니까 와다닥 풀고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얘들아 이제 반복되는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우리가 이런 거 풀 때는 항상 범위가 생기는 거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2의 x제곱을 쌤이 t라고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이 녀석은 잘 봐. 세로축이 t축이고요. 가로축이 x축으로 바뀌게 되면서 얘가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0부터 2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지 않니? 1부터 4까지야. 이게 t는 2의 x제곱 그래프야. y 대신에 t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t의 범위가 1에서 4 사이가 되겠죠? 이거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함수를 나타내면 얘들아 잘 봐봐. y는 2의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혹시 보이니? 뒤에 플러스 1제곱이 앞에 개수로 2로 튀어나오게 된 거야. 지수법칙으로 쪼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저 녀석이 t였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라고 쓰고 1에서 4 사이에서
최대랑 최소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어때? 2차 함수로 문제가 바뀌었지. 그러면 우리가 저 2차 함수는 이제는 가로축이 t가 되고요. 0, 2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대칭축은 1이잖아. 1부터 4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최대랑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을 대입했을 때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4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8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8,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다 2차 함수지. 지금 보면 다 우리 여태 배웠었던 합성함수고 2차 함수고 주어진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를 싹 다 푸는 거였어. 아마 지금 여기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이거는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안 돼서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집에서 복습하고 숙제를 할 때 이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럼 바로 공수 원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복습을 해야 돼. 그리고 그래프 개형 같은 거 복습을 할 때도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자체가 약한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까지 다 잡아가면서 와야 돼. 알겠지? 좋아요. 자, 저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우리 두 지수 함수를 서로 더했어. 그쵸? 얘들아, 따로따로 쌤이 한번 바라봐 볼게. 2의 x제곱은 지수 함수니까 치역이 항상 어때? 0보다 커. 양수예요. 그죠? 얘들아, 2의 1-x제곱도 밑이 0과 1 사이지만 y축으로 평행이동 된 게 없기 때문에 치역에는 변화가 없지. 그래서 치역도 0보다 큰 거야. 그래서 얘도 양수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둘 다 양의 값을 갖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어? 그리고 얘들아, 우리 이거 저번 시험 범위였잖아.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로 구해.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2루트에 이렇게 되니까 저거 두 개 곱하면 x제곱끼리 서로 사라지니까 그냥 2만 남는 거 혹시 보이니? 그래서 최소값이 2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별거 없죠? 원리가 뭐야? 지수함수의 치역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 취급을 해서 항상 산술기하를 이용할 수 있다. 양수끼리의 합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그냥 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혹시라도 얘들아 x가 얼마일 때 성립하냐고 물어보면 두 녀석이 서로 같을 때 등호 성립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가 2분의 1일 때 성립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거의 다 왔다. 자, 얼핏 봐도 짜증나게 생겼어요. 하지만 치환을 한다면 조금 괜찮아. 쌤이 또 t를요 이렇게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들아, 우리 이 녀석 곱셈 공식 변형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아? 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혹시 보이니? 보여? 확실히 보여? 응. 좋아. 이게 뭐 t 더하기 t분의 1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 치환해서. 근데 이게 바로 보이면 너무 좋겠지. 각각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2배에 저거 2개 곱하는데 싹 다 사라지게 되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얘들아 봐봐. 쌤이 치환을 해놨으니까 t제곱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적어주면 너무 좋겠네. 여기가 t니까. 괜찮니? 근데 얘들아 잘 봐.
여기에다가 커다랗게 써놓으세요.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야. 고3 때까지 까먹으면 안 돼. 치환하면 무조건 범위가 생기거든, 얘들아. 즉 얘는 t가 두 지수 함수의 합이지. 방금 그래서 우리가 산술기하를 이용한 최소값 구하는 걸 배우고 온 거야. 얘 양수고 얘 양수인 거 이제 보이지? 치역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2루트에 둘둘 곱하면 1 나오는 거 혹시 보여? 그래서 이 녀석이 2입니다. 그래서 t의 범위는요 2보다 크거나 같은 치역이 탄생하게 되고 이 녀석은 여기에서 정의역이 되는 거야. 납득이 돼요? 여기서 구한 치역이 여기서 이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정의역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차함수를 나타내 보면 t-1제곱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이차함수를 그리게 되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2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저 이차함수가 2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였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녀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계속 함수를 지금 최대 최소를 2번씩 구하고 있지. 처음에 구한 녀석이 이제 치역의 범위인데 그 녀석이 다른 함수의 정의역이 계속 되는 구조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잘 잡아야 돼. 이거는 우리가 얘들아 진짜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이차함수 쪽 가가지고 공수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있잖아. 거기 가면 막 그 2차 시간에 또 2차식 들어있고 막 이런 거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많이 했었을 거야. 그치? 그거를 공부하고 여기를 공부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자, 숙제는 74쪽까지입니다. 막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복습 잘 하고 문제 잘 풀어와 주세요.